막고 있는 피지를 물리적 자극까지 막 줘가면서 접착제 같은 코팩으로 제거를 하여도 허망할 정도로 1주 정도면 다시 차오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신 편에서는 모공과 블랙헤드의 모든 것에 대한 주제로 구독자분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공과 블랙헤드는 제 영상에서도 이미 여러 번 다룬 메인 주제이지만 그만큼 질문들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코랑 앞광대에 있는 부분에 콕콕 들어가 있는 모공이 아무리 좋다는 거를 발라도 작아지지 않아요 라는 질문인데, 자, 모공은 털의 구멍으로 털에 매달려 있는 피지샘에서 피지 분비가 많을수록 비례해서 넓어지게 됩니다. 자, 즉 피지 분비가 많은 곳에서는 모공이 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에서 입구가 좁아지거나 막히는 현상이 생기게 되면 여드름이 잘 생기게 되고, 이러한 여드름이 터지거나 여러 이유로 모공의 입구 부분이 손상을 받게 되면 콕 찌르는 듯한 모양의 흉터, 즉 아이스픽 스카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병원에 모공이 넓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 확대경을 통해 자세히 보게 되면 입구 부분이 상처를 받은 아이스픽 스카, 즉 흉터인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예를 들면 모공 부위의 피부를 구멍이 뚫려 있는 어묵에 비유를 했을 때 이 구멍이 피지에 의해 넓어진 게 아니라 어묵 자체가 찢겨 있는 흉터인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곳에 모공을 좁혀준다고 하는 화장품들을 반복적으로 바르면서 이 찢겨 있는 피부 조직이 아물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흉터에 준해서 치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모공에 좋다라는 모공 크림 같은 것들이 유분기가 많은 경우에 피지 발달이 안 그래도 많아서 모공이 넓어지는 사람에게 입구 부분에 계속 더 막히게 되면서 피지가 저류가 돼서 모공이 더 넓어져 보이는 현상도 생길 수 있으므로 모공을 좁힌다는 화장품을 쓸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에 블랙헤드가 많아서 코팩을 달고 사는데 치료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코의 블랙헤드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첫 번째 치료는 보통 코팩입니다. 자, 코팩을 사용해도 되냐 안 되냐에 앞서서 중요한 건 모공이 넓어 보이는 이유 중에 모공 입구에 블랙헤드로 인해서 모공이 넓어 보이는 경우이냐 라는 것입니다. 블랙헤드란 원래 모공 입구를 통해 잘 빠져나와야 하는 피지가 모공의 입구가 어떤 이유로 좁아지고 막혀서 저류가 돼서 덩어리를 이룬 것이 공기 중에 산화가 되며 입구 부분이 좀 검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평상시에는 피지가 덩어리로 노랗게 고형화되는 현상이 없다면 굳이 코팩과 같은 접착제를 사용해서 제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화이트헤드, 블랙헤드처럼 고형화된 단단해진 피지가 모공을 꽉 막고 있어서 미용적으로 거슬린다 라고 한다면 일단 피지를 줄이는 행동이 반드시 선행돼야 됩니다. 즉 피지를 줄이는 먹는 약이나 아니면 피지 파괴술 등으로 피지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 선행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피지가 다시 차서 고형화되기 때문에 막고 있는 피지를 물리적 자극까지 막 줘가면서 접착제 같은 코팩으로 제거를 하여도 허망할 정도로 1주 정도면 다시 차오릅니다. 그러므로 이 피지가 증가된 상황을 먼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코팩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어차피 1주 안에 차오르는 것을 알고 중요한 약속 전에 일시적인 효과라도 보고 싶다라면 간헐적으로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코팩은 강한 접착력을 가지기 때문에 모공 주변의 정상 피부에도 손상을 주면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피부 장벽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코의 블랙헤드를 줄이기 위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살리시산 등의 피지를 녹일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된 제품 등으로 피지를 녹이거나, 두 번째는 단단한 조성을 가진 피지를 정상화시키는, 즉 피지를 구성하는 지질 조성을 변화시키는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높은 보습제 등으로 피지를 묽게 하는 것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세 번째,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는 것인데 클렌징 오일을 블랙헤드가 있는 부분에 충분히 문질러 주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첫 번째,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2차 세안에 1단계로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면 되지만 메이크업도 되지 않은 맨 얼굴에 매일마다 블랙헤드 줄인다고 얼굴 전체에 클렌징 오일을 사용한 이중 세안을 하는 경우에 피부 표면이 너무 건조하고 피부 장벽이 비정상화되면서 트러블이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생기면 클렌징 오일로 덜 닦아서 생기는 건가 싶어서 더 막 열심히 클렌징 오일로 닦다가 피부가 계속 악화되는 경우들을 가끔 진료 중에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메이크업이 안 되어 있는데 코에 블랙헤드가 많은 분들은 코나 미간, 턱, 앞광대 일부 부분과 같이 블랙헤드의 존재가 있는 부분만 국소적으로 클렌징 오일을 2일에 한 번이나 심한 경우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주의할 점 두 번째는 꼼꼼하게 문지르되 너무 강하게 문지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번 설명을 듣고 블랙헤드 없앤다고 막 클렌징 오일로 코 주변에 너무 강하게 문지를 경우 코 부위에 불금증과 혈관 확장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 세 번째는 클렌징 오일을 쓴 다음에 2차 세안을 클렌징 폼을 통해서 깨끗하게 닦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는 비유인데 기름이 묻은 홈이 있는 접시를 퐁퐁으로 닦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름은 피지, 블랙헤드이고 홈이 있는 접시는 모공이 있는 피부로 가정할 수 있고 퐁퐁은 클렌징 오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홈 사이에 있는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퐁퐁을 그냥 대충 묻히고 이후에 충분히 닦아내지 않으면 오히려 퐁퐁과 기름이 섞여서 홈 부분에 껴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클렌징 오일이 피지와 섞여 충분히 닦여지지 않으면 오히려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으니 2차 세안이 확실하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블랙헤드가 많다고 메이크업도 안 된 맨 얼굴에 너무 자주 클렌징 오일을 통해 이중 세안이 들어가면 피부 장벽의 손상이 가해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블랙헤드가 심한 국소적인 부위만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서 2일에 한 번이나 심하면 하루에 한 번 정도 피지를 녹이는 과정을 합니다. 뜨거운 물로 모공을 열고 찬물로 씻어주면 피지 제거가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자, 예전부터 뜨거운 물로 모공을 넓힌 다음에 피지를 제거하고 마지막에 찬물로 닦아서 모공을 축소시킨다고 믿고 세안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뜨거운 물로 모공 자체의 근본적인 넓이 변화를 유발할 수가 없고 일시적인 변화가 유발되더라도 안에 있는 피지가 빠져나올 정도로 넓이가 증가되지가 않습니다. 자, 또한 찬물이 모공의 크기를 근본적으로 줄이지 못하므로 이렇게 뜨거운 물과 찬물을 반복하는 것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고 혈관벽에도 자극을 주어 홍조 유발을 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부터 강조드렸지만 세안은 항상 미온수로 일정한 온도로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공 치료의 최신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자, 모공 치료는 제 예전 영상들을 보시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공을 넓어져 보이게 하는 원인들을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또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의 치료 고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치료 방법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PLA 주사입니다. 폴리 D-L 락틱 애시드와 같은 물질을 통해 피부의 콜라겐을 자극해서 생성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자, 모공 치료는 항상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흉터처럼 공격적으로 치료하기에는 심한 병변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표면에 자극을 주는 레이저들, 즉 피부 장벽에 자극을 주는 레이저들을 반복적으로 하면 불금증이 유발되고 속건조함, 따가움 등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최근의 치료들은 이 피부의 장벽을 보호하면서 안에 있는 부분들을 채우는 것에 핵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PLA 물질들을 통해서 피부 장벽의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안쪽의 콜라겐을 채우는 시술들이 최근 들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피코 프랙셔널 레이저입니다. 크게 MLA 방식과 DOE 방식으로 나뉩니다. 자, 원리를 살펴보면 LIOP라는 이론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돋보기로 빛을 모아서 종이를 태우는 거 많이 했었죠. 그때 우리가 돋보기랑 종이 사이에 손을 넣는다고 손이 타나요? 안 타죠. 이러한 원리로 피부의 표피를 뚫고 피부의 표피 아래쪽에 아주 미세한 구멍들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콜라겐들이 형성되면 그 부분을 메꿔주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원리로 모공 주변의 콜라겐의 밀도가 증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공이 좁아지게 되겠죠. 지금도 피부 표면에 롤러 같은 것으로 팍팍 긁거나 해서 피부 표면에 손상을 주는 치료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쪽에 진피층이 어느 정도 자극을 주긴 하겠지만 표피부터 물리적 자극을 받게 되고 조직이 붙습니다. 자, 심지어 홈케어라는 명목하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러한 것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좋아합니다. 원장님, 모공이 쫄아든 것 같아요. 근데 중단하고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붓기가 빠지면서 모공이 또 늘어난 느낌이 들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표면, 즉 표피 쪽에 지나침 자극을 주게 될 경우에 혈관 발달로 붉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모공 치료를 하면 할수록 홍조가 악화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하필 또 위치는 어떤가요? 호바라는 부위가 코부터 나비존, 미간 등으로 겹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최신 치료들은 앞에 두 개처럼 피부 표면에 최대한 손상을 적게 해주면서 콜라겐의 밀도감을 높여주는 방법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공과 블랙헤드에 대한 구독자분들의 질문에 대해 답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제 피부심 채널의 각각의 영상에서 궁금증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댓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세더세 피부과 원장 심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